주말에 좀 시끄러웠어요. 많이 시끄러. 아니 근데 생각보다 시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건 뭐 나가서 했던 얘기들이 이재명이 네.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 지배한다.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이 그리고 주술이 국정을 뒤흔든다.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대통령이 인정할 때까지 함께 포기하지 말고 싸웁시다. 내가 고개를 끄덕일 뻔했어요. 근데 화공을 봐야지. 진짜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저 대통령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많이 났는데 일단은 이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주최 측 추산 30만이라 그랬잖아, 그지? 네, 민주당이 30만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5만, 그 다음에 30만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뭐 숫자를 막 뭐 야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걸 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일단 사진 좀 볼게요. 집회 사진. 요 정도 왔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민주당 지난주 집회 토요일. 사진입니다. 저 남대문 앞에서 저기다 차벽하고 아마 저 뒤쪽에 좀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죠. 차선 두 개, 그러니까 한쪽 차선만 막은 거예요. 한쪽 차로만 막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촛불 집회도 저는 광화문에서 방송을 많이 해서 그때 진짜 사람 많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거든요. 근데 30만이라 그래? 원래 뭐 100만이 모일지도 모른다 막 이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민주당 분들한테 들을 때 자기네들은 그날 교통이 마비될까, 그러니까 올라오는 차편이 기차나 그렇지. 버스가 부족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지역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버스나 기차를 너무 많이 예매해서 매진이 되면 그렇지. 어쩔까봐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한 5만 최소 10만 원 올 거다 했는데 네. 자기들은 30만 원 왔다는데 네. 저 그림은 아무리 봐도 30만 원 아닌 것 같고 민주당이 옛날에 30만이라고 주장했던 집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많아 보이네. 이거는 그쵸. 초지. 시청부터 다 막았죠. 도로를 그러니까 양방향을 다 막은 거예요. 네. 네. 요 정도 되면 30만이 이것도 그때 경찰 추사는 10만이었어요. 그렇죠. 경찰은 항상 인원을 이제 보수적으로 잡는 거죠. 네. 얘네들 페르미 추적법이라 그래서 경찰은 이제 나름 이제 하는데 추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집계를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뭐 이 숫자가 30만이 맞네, 뭐 2만이네, 3만이네 이걸 하려는 게 아니고 민주당도 사실 국민들의 호응을 못 얻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상황이야. 지금 자세히 보셔야 될 게 민주당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지지율이 19% 나왔다고 갤럽 19% 나왔다고 막 쟤네들이 막 기세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때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또 동률 나왔어요. 동타더라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의 당무 지지율이 41%였고 한동훈 대표가 40% 나왔어요. 그렇지. 생각 잘해야 된다니까요. 민주당 애들 진짜 이거는 제가 진짜 상대 정당임을 떠나서 저렇게 가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상황 파악을 너무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이런 울트라 똥볼을 차고 있는데 그 지지율이 빠지는 걸 민주당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전혀 못 바꿔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의 논리였다라면 지난주 토요일 날 집회 때요. 100만 나왔어야 돼요. 나도 바깥에 못 돌아다닐 뻔했어. 그러면 거의 우리도 용산 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으면 민주당은 지금 자기네들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스스로 자가 진단, 제가 민주당 컨설팅 할 때는 아닌데 어쨌든 자가 진단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가 흔히 정당의 장애 집회를 하면 성공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야? 첫 번째는 인원이 얼마나 모였는가. 인원이 얼마나 모였는가. 인원이 얼마나 모였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잣대죠. 그렇지. 두 번째는 모였는 계층이 그러니까 무조건 장애 집회를 하게 되면 당 조직이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장애 집회를 하고 되면 당연히 저희 당을 그러니까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그렇지, 지지층 그러니까 지지층 이외의 사람들이 얼마나 나왔나. 보통 옛날에 그랬죠. 넥타이 부대, 유모차 부대, 맞아. 아니면 젊은 대학생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걸 체크를 하는 게 있고요. 그렇지.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보통은 이제 지식인들 또는 유명인들. 그렇지. 네,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요즘은 옛날이었으면 연예인이었고 요즘은 인플루언서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얼마나 체크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지난 토요일 집회 때는 이 세 가지 다 하나도 충족 못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실패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사실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민주당에게 지금 아주 좋은 환경인데 녹취록 터트리고 나간 거잖아. 딱 얘네들이 작전을 잘 짰죠. 한동훈 대표님 100일 기자회견하고 난 직후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앞두고 그리고 탁 터트려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지. 물론 제가 다른 얘기는 듣긴 했어요. 11월 달에 집회를 하는 이유를. 예. 아 다른 이유 뭔데? 11월 15일을 위해서. 아, 그렇지. 아니 물론 이건 너무 예. 그게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속보여서 그렇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어제 민주당이 저 집회 인원은요 172석을 갖고 있는 을석의 장애 집회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저희가 자유한국당 시절 때 을석수가 그만큼 100 제가 기억나기로는 저희가 가반이 안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원을 동원을 많이 저거보다 훨씬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 그 말인즉슨 민주당 내부에서도 생각보다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지가 막 튼튼한 것처럼 보여도 생각보다 허술한 면이 있다니까요. 정말. 그리고 이게 사실 국민들로부터 그 당시 박근혜 네. 전 대통령 막 관련해서 촛불 시위 막 많이 집회 있을 때는 그때는 뭐 그 탄핵 과정이 맞고 틀리고를 다 떠나서 네. 진짜 내가 봐도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때는 네. 막 보수도 엄청 다 나오고 막 다 나갔어요. 정당색이 아니었잖아요. 보면 막 그렇지. 학부모님들도 나오고 그렇지. 유모차 끌고 나오고 직장인 나오고 젊은 친구들 나오고 막 유명인들 다 나왔어. 연예인도 나오고 연예인들 인증하잖아요. 그 스스로. 노래 부르고 막 노래 난리도 부르고, 아니었어요. 그런 거를 해야 이게 진짜 성공한 집회고 그러니까 하는데 민주당은 어제 그거는 저는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지 이거를 대통령실이 오판할까봐 좀 걱정은 되네. 아 그렇지. 이러면서 아 이거 봐, 야, 너 녹취 까졌어도 저 사람도 안 보이잖아. 그냥 뭐 그냥 가. 뭐 야,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한데. 이거는 대통령실이 엄청나게 잘못했지만 민주당도 똥볼을 차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그렇죠. 건데. 정확해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지금 이게 국민들이 그런 게 있어요.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를 국민들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지만. 네, 바보들인 게 탄핵을 지금 엄청 많이 남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검사, 판사 그리고 그렇지. 뭐 장관들한테 하잖아요. 탄핵이 무뎌질 거라 생각하는데 더 공포스러워요. 탄핵을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하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거 탄핵이라는 건 진짜 최악의 상황에 하라고 나와 있는 그렇지. 건데 그게 아닌데 지금 민주당은 자꾸 오판하고 결국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개인의 방탄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막 추론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눈치챌 수 있게 민주당에서 친절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여기 나오잖아 이게 또 탄핵의 강을 또 건너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야하고 뭐 또 임기 단축 개헌하자 벌써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이 저걸 느끼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자기들이 먼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장애 집회가 정치화 물론 정치화 안 될 수는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정치화되면요. 그거 지지 못 받습니다.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으려면 지나치게 정치화되면 안 된다니까요. 저희가 그 국민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았던 장애 집회를 생각을 해보면요. 뭐 강호병도 그렇고 그렇지. 그런 게 막 그때 당시에는 물론 그게 다 100% 다 맞는 건 아니었지만 공포라는 심리, 먹거리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그게 퍼졌었던 거고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부터 정치화된 건 아니었었어요. 그럼 근데 지금 민주당은 착각을 너무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볼 때 이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진짜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내가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이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건 여론이 급격하게 쏠려서 혹여라도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거나 그렇죠. 만에 하나 무슨 뭐 임기 단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거나 하면 그거는 다음 정권 재창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잖아. 한동훈 대표 임기를 맞춰야 그렇죠. 되고. 임기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님이 늘 하실 말씀이 있어요. 민주당 같은 사람들한테 정권 주면 안 되고 보수가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조건이 다 성립을 하려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힘겹게 어려운 상황에서 쿵짝이 안 되더라도 계속 쿵쿵쿵 하시는 거예요. 아, 그 맞아요. 정확한 네. 것 같아. 진짜로. 근데 나는 오늘 사실 뉴스 중에 좀 재밌게 봤던 거는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네. 결정했더라고 당연히. 네. 거기는 참 쉽다. 야 대표가 한마디 하면 다 끝나고. 저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번에 집회 실패했는 걸 자임하는 거라 생각했었어요. 나도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 100% 그거랑 박창대 의원이 그 얘기도 했잖아요. 특검 관련해 가지고 헌법적 그러니까 합법적 요소가 뭔지 얘기해 주면 논의할 수 있다. 그런 것 그러니까 민주당이 갑자기 전향적으로 나왔잖아요. 저는 그게 생각보다 집회가 잘 안 됐다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 너네가 집권하면 되겠냐? 네.
대중들의 생각은 그쵸. 야 너네 맨날 그 의석 그렇게 많은데도 길바닥 나와서 이거 난리치고 또 뭐 탄핵 기회다 맨날 이것만 하고 사실 국민들 안중에도 없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 그쵸.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반대급부 약간 위기감 그쵸. 이런 거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 그러니까 172석 가지고 장애 집회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만약에 민주당이 진짜 생각이 있었으면 172석 가지고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법안 중에서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는 대중적으로 지지받는 그런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지. 자기네들이 아젠다 선점해서 밀고 나가면 저희가 진짜 난처할 거거든요. 그렇지. 정말 난처할 거예요. 지금 말을 예를 들어서 북한 인권재단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먼저 그거 아젠다 선점해봐요. 받아줄게. 갑시다. 이러면 저희가 순간 이럴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해야 될 말인데 이렇게 되는데 쟤네들 그렇게 못하는 게 튼튼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니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게 저런 장애 네. 집회, 대통령 탄핵 얘기하고 그 결국 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트가 그렇죠. 걸려 있는데 그 와중에 집회하는 그 많이 모이지도 않은 데서 또 무죄 탄원서 받고. 무죄 탄원서라는 게 근데 말이 되나요? 근데 그거 내가 얘기를 좀 해주고 네. 싶은데. 진짜 제 그게 솔직히 진짜 이해 안 됐어요. 그거 안 그래 아. 그 띄워놨더라고요. 그 뭐냐 QR 코드 띄워가지고 서명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의미가 있나요? 일단은 탄원서를 쓰는 이유는 네. 정말 잘못했는데요. 이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이게 그쵸. 탄원서예요. 그렇죠. 탄원서라는 거는 거의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해서 쓰는 게 탄원서야. 그렇죠. 예. 무죄 탄원서 쉽게 말해서 이래서 내가 뭐 기소가 됐다 치자. 네. 뭘 잘못했어.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모르죠. 알 수가 근데 없죠. 네가 성문 형님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무죄예요. 그게 판사가 이거지. 그렇죠. 판사 그 이해가 잘 안 아니 돼요. 그러니까 탄원서를 쓴 사람이 실제로 알 수가 없잖아. 예,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행동을 했는지 아니 거기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 혐의는 겁나 복잡해요. 그 사건은 저희도 따라가기 힘든 사건들이 많거든요. 근데 현안들이. 그 탄원서 쓰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그 일을 안 했다는 걸 확인할 무언가를 알고 탄원서를 그러려면 저기 검찰에서 끝났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죄 탄원서라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원래 탄원서는 잘못했는데 얘가 그래도 어렸을 때 불우하게 자라가지고 네. 지금 되게 성실하게 살다가 술 한 번 먹고 사고 친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게 탄원서예요. 그렇죠. 선처 부탁드립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탄원서기 때문에 저 무죄 탄원서의 의미는 뭐냐? 네. 뭘 것 같아요? 재판부 협박. 압박이죠. 협박, 재판부 재판부 협박이야. 야, 우리 봤지? 우리 숫자 봤지? 너 저 이재명 대표 저 유죄 판결 하게만 해봐. 가만 안 둬. 이거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런 행동을 하니까 사람이 안 모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치 집회라면요. 사람들 절대로 안 모여요. 그렇지. 저희가 옛날에 조국 장관 규탄 집회할 때 진짜 사람 딱 한 번 100만 가까이 모은 적 있거든요. 강화문부터 시청역까지 그리고 종로 종각까지 사람 꽉 채운 적이 딱 그렇지. 한 번 있어요. 그때 저희 정치 구호 거의 없었어요. 그냥 조국 장관의 위선을 규탄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지. 그게 정치 구호라면 구호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막 조국 장관 뭐 조민 딸부터 시작해서 아들 뭐 그런 비리 같은 게 막 드러나니까 그렇지. 난리가 났던 그렇지. 거였었거든요. 정치 집회는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못 모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어제 아마 이제 민주당도 그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좀 약간은 잘못한 게 있구나라고 해서 다시 그냥 와서 또 녹취 틀고 좀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민주당 얘기 별로 안 했었잖아요. 네. 근데 해야 될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 많죠, 진짜 쌓여 있죠. 그러니까 저는 특히 법조인이라 더 해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화영. 내가 이걸 보고 이제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웃음이 나고 이런 게 만약에 이런 걸 믿고 이화영이 진술이 맞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진짜 큰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해줄게요. 지금까지 검찰청 안에서 연어에다가 술에 그 말이 되냐? 그 검찰청 한 번만 들어가본 사람은 당연히 알아. 그래서 나는 민주당에 있는 법조인들이 너무 비겁하다 생각해.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많이 하고 내가 해줬었어요 지금까지. 네. 근데 저게 갑자기 뚱딴지 같이 갑자기 5월 29일이냐? 원래 저 6월 16일인가 17일 날인가 맞아. 그 16일? 6월 16일인가 16일, 17일인가에 뭐 좀 맨 처음에 네. 좀 무슨 앞에 창고 같은 데서 네, 창고에서. 네.
박상현 검사가 해가지고 저 연어랑 뭐 술 저 쌍방울 쪽에서 사와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회유했다고 했잖아. 네네 해외했었다고. 근데 난데없이 갑자기 5월 29일이래. 그쵸. 이게 뭐냐면 네. 얘네들이 나는 이화영 변호사는 문제가 좀 심각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이건 이화영 형량만 올리는 행동이에요. 그럴 이제 것 앞으로 같아요. 이제 계속 예, 형량만 예, 올리는 행동이 될 거야. 이제 보세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재판에 법정에 뭘 얘기를 했냐면 야 그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 좀 달라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그거를 확보했더라고. 아 그래요? 쌍방울 법인카드를 다 보니까 5월 29일 날 수원지검 근처에서 연어회를 산 게 나온 거야. 아 그러니까 날짜. 야 5월 29일이야 5월 29일. 아 끼워 맞춘 거구나 드디어. 쌍방울에서 연어회를 샀어. 어? 쌍방울에서 연어회를 산 날이 그날이야. 그러면 이게 내가 좀 너무 복잡하니까 좀 짧게 줄이면 진술을 바꾸고 네. 진술 바꾸기 직전에 뭔가 회유가 있었다는 6월 16, 17일하고 차이가 한 3주 가까이 나잖아. 그렇죠. 3주 가까이 나죠. 그럼 숙성회냐? 썩지? 숙성회야? 아니 그리고 봐봐. 이화영으로 내가 살짝 비기가 돼볼게. 네. 나도 뭐 어렸을 때부터 별로 그렇게 크게 잘못하고 뭐 살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막 부지사까지 하고 막 이렇게 왔는데 야 검찰이 내가 진짜 졸라 쪽팔리게 연어까지 해서 술까지 하면서 야 이재명 불면은 해줄게. 너무 치욕적이지 않아? 아 저 지난주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민주당에서 질타해야 될 부분이 그거라니까요. 근데 너무 치욕적이면 이화영이 그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냐? 당연히 기억해야죠. 어? 자기 막 잠도 못 자고 내가 진짜 막 그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망 일기도 쓸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가. 그거에 혹해가지고 자백을 했다고 해도 내가 너무 치욕적인 날이니까 기억을 못하겠어? 근데 날짜가 벌써 몇 번을 바뀌었냐? 그쵸. 날짜만 지금 이제 연어 숙성회로서 그쵸. 연어 숙성회 쪽으로 지금 이제 3주 놔두면 숙성이 아니라 곰팡이 필 것 같은데. 그래서 5월 29일 날 또 회유를 당했대. 그쵸. 저 지금 기사 보면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너무 여기서도 이제 헛웃음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때 조사에 입회했던 변호사를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쵸. 그 변호사가 설주환 변호사예요. 그쵸. 설주환 변호사님이신데 좀 걱정은 되네요 또 민주당이. 설주환 변호사고 나도 개인적으로 설주환 변호사랑 꽤 친하거든. 네. 이게 그 박상현 검사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네. 잘 해줘서 되게 고마워해. 네네. 설주환 변호사도 이 뭐 윽박 지르고 요즘 시대에 검찰이 야 정치인 급급 들어오고 변호사 들어오는데 윽박 지른다고? 회유를 한다고? 아이, 못해요. 자기들만 아직도 군부 독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진짜.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오늘 뭔가 어떤 민주당 팬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설주환 변호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왜 알 수가 없나? 나도 저 변호사인데 심지어 그분이 네. 설주환 변호사 간 다음에 했을 거라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소설이야 자기 맘대로. 그게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지. 잠깐만.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화영 지사의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간 상황에서 나가면서 이제 창고로 가서 술 먹고 창고를 술 했을 먹고 거라고.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는 원래 있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갑자기 그냥 사라졌다. 그러니까 끝난 줄 알고 갔다. 끝난 줄 알고 갔다. 그렇게 얘기했대. 그러면 이건 또 이제 그 이화영 지사 구치소 왔다가 접견 시간 아니 구치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또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미 다 했잖아. 그러니까 29일 것도 또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주환 변호사 나가는 시간이랑 그치. 또.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하면서 이게 이화영 지키기야? 이재명 지키기잖아. 근데 저는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게 설주환 변호사를 공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뭐 거기는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탈당 뭐 악심을 품고 탈당을 해서 뭐, 이골이 나서 네. 별로 상관없어. 아유. 근데 이게 이화영 지키기가 아니잖아. 아니죠.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지키기죠. 그리고 이화영이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이 유죄 나올 가능성이 99%예요. 100%라고 원래 하고 싶은데 1% 빼줄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이화영 불러가지고 뭐 국회에도 불러 또 뭐 검찰에 항의도 하러 가 맨날 이러고
이화영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게 그 이유거든. 그러니까 이화영이 신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곧 현타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현타가 그쵸. 올 때가 있어요. 항소심 선고일에 엄청난 현타가 올 겁니다. 그렇죠. 항소심 선고 받고 나면 완전 멘붕 빠질 것 같은데 진짜로. 9년 6개월 나왔지 1심에서. 그렇죠. 1년. 근데 9년 검찰은 또 15년 구형했어요. 네, 15년 구형. 나는 이런 행동 계속하면 이건 형량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 항소심에서. 9년 6개월보다 더 올라가. 당연하지.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어떤 겁니까? 나는 이화영 집 부지사 재판은 나도 계속 체크를 하는데 네. 요거 말고 추가 기소가 됐어요. 뭘로 또 기소? 뇌물. 응? 뇌물로 또 추가 기소가 됐어. 왜난전 이거 진짜 몰랐네. 추가 기소가 됐어. 제가 요새 저희 당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걸 방송에서 못 하니까 그런 거야. 네, 뭘 했었나요? 뇌물로 추가 기소가 됐어요. 그 쌍방울로부터 받은 걸로. 아. 근데 이건 요 단독으로도 10년 넘게 살아야 돼. 이것도 거의 그 급이야. 이제 합치면 뭐 좀 줄어들겠지. 경합범. 병합되니까 네네. 병합 안 돼. 병합은 항소심이 끝나니까 끝났으니까. 병합이 안 되고. 네네. 그래서 이거를 단독으로 기소를 했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어요. 네, 국민참. 그게 그거구나. 네네. 항소심 끝났는데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해? 그쵸. 요거를 국민참여재판에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그 국민참여재판을 왜 신청했을까? 검찰의 무도한 독재 뭐 이런 것도 또 지적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법부의 국민참여재판을 하면은 거기 들어온 사람 중에 절반은 이재명 대표 편일 거고 요즘에 대통령도 잘 못하고 그러면 내 편 들어주겠지 이거야. 얼마나 심플하니. 어휴. 그러니까 검찰은 부패범죄니까 이거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이 사법 시스템 전체를 깨버리려고 그렇네요, 진짜.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윤통이 싫은 건 저도 알겠어요. 이제 저도 싫어. 미안.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신 거 알겠어요. 근데 진짜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서 정권을 저기 넘겨주는 것만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쪽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어떻게 해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그렇죠. 여기서 민주당이 이제 하나 더 나갑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나 더 하고 있는 게 기사 띄워주세요. 네. 중앙지검장 탄핵. 그렇죠. 이거는 통과되겠지 뭐. 그렇죠. 쟤네들 울석수가 많으니까. 제가 보니까 중앙지검이 1년에 사건이 10만 건 정도 한다고. 지금 네. 저 중앙지검장 탄핵하는 거 뭐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기소를 안 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기소를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기소를 안 했다라고 탄핵을 한다. 직무유기라는 건데 무슨 증거가 있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헌재도 지금 3명 없잖아. 그걸 없죠. 네. 그럼 중앙지검장 탄핵하잖아? 네. 그러면 심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결과를 못 내. 심리 결과를 못 내겠죠. 결과를 못 내면 3명 안 뽑으면 중앙지검장이 없는 거야. 근데 저는 진짜 이걸 다 그 뭐 법리적인 건 제가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중앙지검이 정치 사건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사건을 1년에 10만 건 처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금 재판이 되게 지연되는 게 많아서 그치. 고통받는 피해자도 많잖아요. 뭐 그리고 피해자가 형이 확정이 안 됐으면 어쨌든 무죄인데 그분들이 억울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10만 건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마비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볼 건데 지금 그런 거 민주당은 관심 없어. 그렇죠. 오로지 그러니까 이재명 하나 지키려고 지금 저러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건드리거나 네. 막 자기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막 뭐 기소를 해야 된다. 내가 진짜로 민주당 의원들이 그 기록이라도 보고 다 볼 수도 없지만 네.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야 그거 똑같은데 왜 기소 안 해 이거 아니야. 진짜 기소를 하는지 마는지는 검찰의 권한이기도 하고. 네. 난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 관련해서는 뭐 증거가 있었다면 기소라는 게 맞았겠지만 네. 기소 안 한 거 가지고도 사실 말이 많긴 했잖아. 네네. 그거는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을 왜 빼는지 알아? 검찰총장을 왜 뺐습니까? 탄핵에서 뺐잖아. 네, 왜 뺐습니까? 민주당이 뺐어요. 네, 뺐죠. 저거는 중앙지검장 자기가 봐도 이게 좀 이거는 진짜 역풍만 쓰겠다 생각한 게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지휘권이 없었잖아. 하긴 그 취임한 지도 얼마 안 그러니까 됐고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앉아만 그쵸. 있고 나는 관여도 못 하는데 야 너
너도 나가 이거거든. 지휘권도 없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그렇지. 냈었구나. 그래서 검찰총장을 뺀 거예요. 그렇죠. 좋아서 냅둔 게 아니고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코미디인 건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다? 그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부족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가 안 돼. 심리는 하겠지. 근데 아마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 심리도 6명으로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 네네. 그거는 그렇지. 저도 너무 봤었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네, 너무 중요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골 때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법 공부를 참 많이 하시게 되네요. 아 그럼 정말로. 내가 네. 맨날 요즘에 이거 알려주는 게 내 일이 돼 버렸다니까 한참. 사실 원래 나는 사건 사고 위주로 방송을 네. 방송국에서는 그렇게 좀 하고 싶어서 정책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정치적 사건 사고는 무조건 나를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정치 얘기를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됐죠. 저도 정치를 꽤 많이 알고 꽤 많이 관여를 하지만 티도 내고 싶지 않고 알리고 방송국에서는 하고 싶지 않아서 사건 사고만 하려고 하는데 이 와수다 빼고는 근데 진짜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아까 이화영 부지사 그때 변호사도 가가지고 저 나왔던 거 있잖아 녹음한 것도 네. 국회에서 까졌던 것도 이런 정도의 코미디를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화난 건 이해가 되지만 최소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